피임약을 먹어도 임신 못할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아니 뭐 말이야? 이게 아니 피임약 먹으면 임신 못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클라미디아 걸리면 치료약을 먹어도 임신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겠죠. 그 그러니까. 말이겠죠.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클라미디아가 대표적인 성병인데요. 클라미디아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어떤 이제 불임이랑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클라미디아가 들어가서 골반근내에 어떤 농 같은 거를 만들고 난간에 어떤 유착을 일으키면 임신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결국에 정자가 통과되는 난간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또 수정란이 이동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를 제때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클라미디아가 있었는데 그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묵혀서 나중에 이제 골반에 농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흔적이 남을 정도로 꽤 이제 진행된 클라미디아면 실제로 난임이랑 관계될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증상이 나와서 잘 치료받고 또 재검해서 없는 걸 확인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 나서 말씀인데 클라미디아 네.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캐나다, 미국권이죠. 어차피 제일 흔한 성병균인데 정말 흔하게 걸릴 수도 있지만 치료도 너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걸리면 안 좋지만 에이즈만 걸렸어, 매도 걸렸어 막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솔직하게. 클라미디아 같은 이렇게 박테리아 같은 요런 애들 인질 같은 경우는 그냥 걸렸을 때 증상 나타나면 아이 한번 쪽팔리고 말자. 가서 검사하고 치료 딱 받으면 진짜 좋아져요 진짜. 근데 그거를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방치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 진짜 큰일. 남자도 물론 그 전립선염이라든가 만성 전립선염, 부부한염 같은 이렇게 합병증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 특히나 자기는 증상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든. 그럼 남자들은 클라미디아가 어떤 복강매라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는 복강까지 잘 안 갑니다. 귀찮아가지고 잘. 여자는 클라미디아가 왜 무섭냐면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바깥에 허추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배 안으로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간까지 가거든요. 간 밑에 농양이 생기기도 해서 전신적으로 복막에 농양이랑 염증이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치료받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성분은 그 나팔가랑 통하면 밖으로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뱃속으로 우리는 날고 기어도 안 들어가. 안 되고 아니 나갈 데가 없다니까 다 막혔다니까. 그래 이제 미로 찾기 하다가 그냥 여기 살자 전립선에 그 전립선이 맛집이거든. 잘해줘야 돼. 네. 그래서 그냥 머물고 좀 멀리 가는 애들은 좀 이렇게 부항까지 가가지고 부항까지 가는데 걔는 약간 좀 난 놈이고 보통 전립선에 가면 타입을 보죠. 성병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왜 아직도 찝찝하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성병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특히 이제 남성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선생님? 남성이 소변으로 검사하는 그 STD 검사의 정확도는 어때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정말로 이게 분비물이 나온 거에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뭐 PCR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만 있으면 진짜 그 증폭시켜가지고 기술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기술이 뭐 위음성, 위양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걸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분비물을 직접 채취하는 건데요. 그 어떤 균이 있었다? 그럼 그 균이 지금 만약에 죽어 있어도 그 균에 DNA가 있으면 우리가 PCR로 증폭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에서 어떤 균도 뭔가 DNA가 다 증폭되는 게 없었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구나 믿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을 제거를 할 때도 최소 2주, 보통 넉넉하게 3주 정도의 기간을 두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뭐 클라미디아나 꼭 치료해야 되는 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티쿰 이런 거를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걔네들이 이제 죽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애들도 DNA 검사, 그 PCR 하면은 또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기간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민감한 검사가 그 STD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왜 찝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믿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유경 원장님이 여자 맞잖아요 이렇게. 네. 저는 아직까지 미심쩍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왜 뭐가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이라고 나오면 정상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산부인과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분비물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검사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산부인과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개인 차이가 큰 거거든요. 분비물이라는 거는 생리 직전, 배란기 이럴 때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비물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느끼는 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부인과에서 저 뭔가 분비물이 이상해요라고 와서 검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콘돔이 밀리거나 빠지는 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사이즈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사이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실수가 왜 실수가 나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밀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안 맞는 거니까 이제 원래 그래서 까추 크기가 있으면 까추 크기보다 원래 그 반둘레를 했을 때 그 지름으로 치면 한 5mm에서 한 5mm 정도 작은 거 사야지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딱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걸 되게 모른단 말이에요. 콘돔 뒤에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 사이즈. 근데 그 사이즈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보통 뭐 앞에 보고 이거 뭐 바나나 맛인가, 도케인이 들어가 있는 특수형인가, 돌기형인가 이런 거만 보잖아요 보면. 근데 뒤에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사이즈가 뭐 거의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52mm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mm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52mm 뭐죠? 5.2cm 반지름인가? 지름인가? 길이? 모르잖아. 뭐 무슨 길이 5.2 뭐 까추 길이? 아니잖아. 반지름이에요? 아 반지름 말고 반둘레, 원둘레. 아, 이파이 아닌데 둘레 재면 예를 들면 11cm야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반둘레가 얼마예요? 5.5cm잖아. 그럼 55mm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52짜리 쓰면 몇 개 정도 크잖아요. 얘가. 네네. 요것은 딱 맞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52mm가 되게 많은 게 우리나라 평균 내가 봤을 때 11에서 한 11.5 한 요 정도니까 그 정도 사이 12 쓰면 52, 3형 쓰면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소리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큰 친구가 하면 당연히 찢어질 거고 그보다 가는 친구는 빠지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취업 뺄 때는 아,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발목 양말 같은 거죠. 이렇게 신발 벗을 때 신발 안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양말 벗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럴 때 사이즈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우리 요새 뒤에 그 찍찍이 없는 발목 양말 신으면 있어요. 잘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사이즈가. 왜 좋아하죠 이렇게?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 어쨌든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저도 못해.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진짜로 응급실에 여자 질환에서 콘돔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서 나온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을까 했는데 결국엔 안에 거의 썩어가지고 왔는데. 저 경험. 그러니까 이 사부인가 더 경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당사자 부부거든요. 부부였는데 나이가 많았어. 40대였고 1년 정도 된 거야. 아, 1년 정도 됐는데 10살? 13개 나왔으면 13살? 13번 했네라고. 어떻게 하세요? 임마 13개 나왔어요 임마 13개.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라고 다 놓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빠진 거 아닐까요? 빠지면 빠진 거. 아니면 발사고 난 다음에 빨리 후퇴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안에서 머물다가 보면 까추는 이미 후퇴하고 나가려는데 이미 분리됐잖아 이게. 맞아요. 저렇게 엔진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볼 때는 손으로 잡고 나와야 돼. 이게 비가 오고 습해지고 더워지는 날 또 이게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이게 또 항상 조심하고 비뇨기과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게. 아 그래요? 여름에 많죠? 여름에는 오히려 더 자주 씻으니까. 아 저희는 여름에 확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밖에 나서니까 막 씻다 보면 까추도 푹팍 씻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게 이제 7, 8월달 이제 바캉스 이게 휴가철에 약간 좀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파이프가 새는 일이 없도록 네. 항상 그 52mm 플러스 52mm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말 는 좋은 정보네요. 꼭 네. 들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뒤집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